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창립종의 준비 세 번째, 임원대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임원대의원들의 입후보와 그 다음에 피선출 자격, 선출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원 누구죠? 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뭐고 임기는 몇 년이냐 이거죠. 자, 이 강의는 제2강좌에 있으며 교재는 두 번째 것이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교재 판매나 김조용 대표 변호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대가 있는데 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41조.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 조합장은 한 명인데 이사감사 숫자가 없어요. 시행령에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74조 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영업하는 사람,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둘 중에 하나니까 첫 번째,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거나 또는 두 번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둘 다 가져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걸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인데 셋 다 거주요건 또는 소유요건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된다. 거주요건은 뽑히는 날로부터 3년 동안, 거슬러 3년 동안 내에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아주 오래전에 사는 건 안 됩니다. 3년 동안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또는 그렇게 안 되면 바깥에 사는 사람도 있죠. 세를 주고 나서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만 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상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표준정관에 있어가지고 각 조합의 정관에 있던 것들을 법에다 올려놨습니다. 대신 조합장만 하나 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까지 살아야 돼요. 만약에 안 살면은 바로 결격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이사감사는 외부에 살아도 되지만 조합장만큼은 들어와서 해라. 무슨 배 타는데 함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같이 침몰하라는 것도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관리처분 인가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하시고 싶은 분은 들어와서 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선임하기 전에, 선임되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입후보이지 안 그럼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 조항 부칙을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자격 요건이 바뀐 거는, 이 법 시행, 개정법 시행 이후가 2019년 10월 24일부터 새로 선임을 하거나 연임하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안에 있는 이 1호 내지 2호는 정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장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0월 24일부터 선임할 경우는 또는 연임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연임할 경우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입후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수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이사수는 3명으로 하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는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00인을 초과할 경우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사도 좀 늘려라 이래가지고 5명 되어 있습니다. 강의 아니나 제 법령집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그 다음에 연임한다 이래가지고 이걸 보시고 3년이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자, 우리 조합은 2년으로 하다. 이게 통상입니다. 2년으로 한다. 아니다. 1년만 하자. 3년 다 하자. 얼마든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3년이 아니고 정관에 보시고 2년인지 1년인지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임기에 관한 경과고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 1월 19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교재를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입니다. 대의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에 있느냐? 법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정관을 보시면 돼요. 정관을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재개발사업 표준정관과 재건축사업 표준정관이 있고 조그만해 잘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모범 정관안이 있습니다. 예, 법령 해설집에 보면 이게 지금 실려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래에 보면 대의원에 관한 자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개발사업조합정관은 뭐 창립일 현재 사업시행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대의원 선출도 임원 선출처럼 이렇게 정관에 옛날에 되어 있었어요. 임원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같이 통합해 가지고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피선출 자격 등은 임원과 동일하게 한다. 다만 이주기간 종료 후에는 거주 자격 요건은 왜냐하면 다 철거되면 나가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강조한 게 대의원 임기입니다. 임원은 임기가 있는데 대의원은 임기가 없어요. 대의원이 쉽게 안 하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조합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결기관이 대의원회입니다. 제가 대의원 공부방을 따로 만든 것도 그 이유인데 대의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번 선임이 되면 해산청산할 때까지 해임되지 않는 이상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터줏대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의원도 임기를 두 가지고 바꿔야 조합원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의원들이 조합집행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사 형통하게 통과시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등을 져가지고 조합장이 대의원에 소집해도 나오지도 않아. 안감 올리면 다 부결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바꾸고 대통령 바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 임원 바꾸는과 동시에 대의원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후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입후보 어떻게 하냐. 창립총회 준비하는 거니까 입후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작지만은 제가 키우면 이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 뭐 대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래 하니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입후보 공고한 다음에 입후보를 받아서 이제 조합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강의를 다 들으시면 수료증을 드립니다. 반드시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뿌듯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자, R119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